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상튜브의 김지훈 손해상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아껴왔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그간 민식이법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피해왔는데 이는 담고 있는 내용을 떠나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금고형에 처한 사람까지 새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법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에 앞서 사람의 감정인 연민과 슬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법의 배경에는 어린이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고 김민식 군과 같은 똑같은 유사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앞서 적어도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감정적으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법안을 접근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만한 해답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아주 어린 나이에 명을 달리한 고 김민식 군에 대해서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손해사정사로서 먼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한 명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부모에게 많은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법안을 떠나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민식이의 부모님들이 해당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부터 당시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의 과속 여부까지 아주 많은 것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회를 통해서 충분히 법안 발의가 가능하며 그러한 법안이 문제점을 다수 내포하고 있고 사회적 동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분들이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심지어 법조인도 아닌 일반 한 명의 국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많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입법조사처도 있으며 국회 사무처내 법제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상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다듬어지고 개선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민식이법도 똑같이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모든 각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20대 국회 말기에 소위를 거쳐 빠르게 본회까지 통과했습니다. 기능을 해야 할 각 부처들이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식이 부모님들과 같이 일개 개인의 국민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시하고 법안 발의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고 해당 법안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회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 책임의 몫을 일반 개인이 아닌 국회가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에 상정될 때까지 여당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감정적 호소를 법안 통과의 도구로 삼았으며 야당에서는 감정 불감증에 걸린 냉혈한처럼 해당 법안을 칼로 재듯이 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접근법이 양비론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 말기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그냥 통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편에서는 포퓰리즘에 의한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과 어린이 안전 의무에 따른 이러한 필요한 법안이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민식이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충분히 좋은 내용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이름은 어린이 생명안전법입니다. 저는 어린이 구역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신호등과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어린이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배경에 깔려있는 법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범죄 가중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단일 법안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보더라도 이는 현재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입니다. 3년 이상 무기에 처하는 강력범죄로서는 대표적으로 강간죄와 방화죄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력범죄들은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경과실에 의해서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동등시하는 것은 분명 법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과실범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이며 그 수위가 강력범죄와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면 보수 측 의견처럼 인식되고 옹호를 하면 진보 측 의견에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잘못이 20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민식이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을 좀 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 감정을 고려해 좀 더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을 바라봐야 했으며 야당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어린이가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와 사망한 어린이에 대한 감정적 공감이 기초되었어야 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되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법안으로 잘 다듬어주는 것이 현재 당선자들의 몫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은 악법이라는 이름으로 고 김민식 군 이름 뒤에 나쁜 수식어가 붙지 않도록 많은 협력과 고민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 법안으로 고찰해 주시길 당선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상투표였습니다. 저는 손해사정사로서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운전자 보험을 들어 여기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라는 말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가능한 법안으로 개정해서 어린이 보호의 목적을 이루고 운전자에게도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게 개정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